혹시 매일 아침 면도하시거나 주기적으로 왁싱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한테 제모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하는 이 간단한 미용 습관 뒤에 실명이랑 마비, 심지어는 죽음까지 불러왔던 아주 끔찍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이 어떻게 치명적인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유독 여성의 몸에 난 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걸까요? 이게 정말 그냥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8%. 1964년에 미국의 15세에서 44세 사이 여성 중에 무려 98%가 정기적으로 다리털을 밀었다는 통계입니다. 와, 불과 몇십 년 만에 제모가 거의 모든 여성의 의무처럼 돼버린 거죠.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제모라는 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털 하나 없이 매끈한 몸에 대한 집착은요, 바로 이 시점, 1920년대에 폭발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대 이집트부터 로마 중세까지 제모는 쭉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밀랍이나 조개 껍질이 같은 자연적인 도구를 썼죠. 진짜 비극은요, 산업시대의 공장에서 마구 쏟아져 나온 혁신적인 방법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20세기 초 패션과 사회의 변화라는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제모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치마가 점점 짧아지고 소매 없는 드레스가 유행하면서 여성들의 맨살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팔, 다리, 그리고 겨드랑이까지요. 더 많은 피부가 보인다는 건? 네, 바로 관리해야 할 부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였죠. 여기에 패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더해집니다. 바로 위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광고들은 채모를 무슨 세균과 질병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공포감을 막 조성했고요. 순식간에 제모는 미용을 넘어서서 여성의 교양과 청결함을 증명하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아무런 규제도 없던 시장에 쏟아져 나온 이 위험천만한 해결책들이 과연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보시죠. 당시에 여성들이 마주했던 현실은 한마디로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거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육아공 공장에서 동물의 털을 녹여서 가죽을 벗겨내던 그 강력한 부식성 화학물질이요, 포장만 살짝 바꿔서 여성의 연약한 피부를 위한 제모 크림으로 팔려나갔던 겁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죠. 어떤 안전 검증도 규제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수많은 여성들이 예뻐지려다가 시력을 잃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화학약품에 대한 공포가 커지니까 과학적 대안이라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전기 분해술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끔찍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수백, 수천 개나 되는 모낭 하나하나를 바늘로 찔러서 전류로 태워버리는,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시술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X선 제모예요. 광고에서는 고통 없이 영구적으로 털을 없애는 최첨단 과학 기술이라고 엄청나게 선전했지만 그 현실은 끔찍했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매끈한 피부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꿈꿨던 노동계급 여성이었는데요. 그들이 얻은 건 영구 제모가 아니라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화상, 궤양, 그리고 암이었습니다. 사실 제모제의 비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규제가 전혀 없던 산업시대는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거대한 독극물 실험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몇 가지 사례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방비하게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는 아기를 위한 특효약이라고 불렸던 이 시럽,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편, 모르핀이었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이 약 때문에 조용히 잠든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라듐걸스라고 알려진 여성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안료를 다루면서 최첨단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매일같이 핥았던 붓 끝의 라듐은 조용히 그들의 뼈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맹독성 중금속인 수은까지 만병통치약으로 팔렸습니다. 변비약부터 성병 치료제까지 수은은 사람들의 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끔찍한 비극들이 결국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투쟁 덕분이었어요. X선 제모와 라듐 페인트로 고통받았던 여성들이 제기한 소송들이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고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소비자 보호법과 산업안전 기준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초석이 된 셈이죠. 자, 그럼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100년 전에 여성들을 위험으로 내몰았던 그 사회적 압력은 과연 사라졌을까요? 이 연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모는 여전히 선택이 아니라 암묵적인 규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한 모델이 광고에서 다리털을 드러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수많은 온라인상의 비난과 끔찍한 협박에 시달려야 했어요. 100년 전의 독극물은 사라졌지만 털없는 몸이라는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쏟아지는 사회적 폭력은 여전히 이렇게 견고하게 존재합니다. 100년 전 여성들은 독극물 제모제를 사용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안전한 면도기나 왁스를 사용하죠. 분명 세상은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털이 없어야 한다는 그 사회적 압력,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시간과 돈, 감정을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 과연 본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